고급지을 과제 5번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제도 문제가 7개인데 2번부터 7번까지는 이전에 보여줬던 텍스트북의 문제들, 1번은 UC 버클리의 문제를 좀 인용을 했습니다. 1번 문제가 좀 어려웠을 텐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처럼 이번에도 제가 푼 풀이를 갖고서 같이 보도록 할 텐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문제를 보면은 1번 문제는 이 시스템이 컨트롤러블한지 옵저버블한지 보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란 3차 시스템의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말하고요. 만약에 이 시스템이 컨트롤러블하고 옵저버블하지 않다면 칼만 카노니컬 폼, 즉 카노니컬 디컴포지션 폼을 만들어서 스테빌라이저빌리티와 디텍터빌리티를 판별을 하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문제풀이로 가서 이 시스템은 먼저 시스템 매트릭스, 인풋 매트릭스, 아웃풋 매트릭스 A, B, C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첫 번째로 컨트롤러빌리티 매트릭스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스템 매트릭스의 디멘전이 3차이기 때문에 컨트롤러빌리티 매트릭스도 3개의 항을 구하면 되겠다. 잘 보면은 컨트롤러빌리티를 구할 때 차수는 시스템 매트릭스의 차수만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외워두면 되겠고요. 자, 이걸 계산하고 보니까 오른쪽과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로우 또는 컬럼을 봤을 때 이 3개의 컬럼 또는 3개의 로우가 모두 인디펜던트 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의 랭크가 3이다. 자, 시스템 매트릭스의 차수가 3개, 스테이트 베리어블의 차수도 3개이기 때문에 랭크가 3이면은 이 시스템은 컨트롤러블 하구나. 그리고 컨트롤러블한 시스템은 스테빌라이저블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컨트롤러빌리티 안에 스테빌라이저빌리티가 있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똑같이 옵저버빌리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저버빌리티도 똑같이 3개의 항만 구하면 되고요. 이것도 컨트롤러빌리티와 같이 시스템 매트릭스의 차수만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잘 외워두면 되겠고요. 자, 이걸 구하고 보면은 101, -200, 400이라는 로우가 나타나는데 보면은 두 번째 로우에 -2를 곱하면 세 번째 로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말인즉슨 이 2개의 로우가 디펜던트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디펜던트한 로우가 2개밖에 없다. 랭크가 2다. 따라서 이 시스템은 언옵저버블하다라는 결론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언옵저버블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디텍터빌리티는 또 따져봐야 아는 문제가 되었어요. 그걸 위해서 칼만 카노니컬 폼을 같이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만 카노니컬 폼을 구할 때는 새로운 스테이트 베리어블을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자, 이 스테이트 베리어블은 x바라는 스테이트 베리어블을 정의를 해주도록 할 거고요. 자, 이 x바는 2개의 스테이트 베리어블로 나누어 줄 수가 있는데, 이 위에는 옵저버블한 스테이트 베리어블, 아래는 언옵저버블한 스테이트 베리어블로 구성이 됩니다. 자, 컨트롤러블한 스테이트 베리어블과 언컨트롤러블한 스테이트 베리어블도 있을 수 있는데 이미 우리가 위에서 이 시스템은 컨트롤러블하고 스테빌라이저블 하다는 것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옵저버블하고 언옵저버블한 스테이트 베리어블만 이번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x바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기존의 스테이트 베리어블에 n이라는 매트릭스를 곱해서 만들 건데 이 n이라는 매트릭스는 Similarity Transformation Matrix라고 해요. 기존에 있는 벡터를 새로운 벡터로 변환시켜주는 매트릭스인데 지금 우리가 칼만 카노니컬 폼을 구할 때는 이 Similarity Transformation Matrix가 크게 2개로 구분될 수가 있고 위에는 Linearly Independent Row로 구성되어 있고 아래는 새로 추가된 Row로 구성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옵저버빌리티와 관련된 스테이트 베리어블을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구했던 옵저버빌리티 매트릭스로 돌아가 보면은 인디펜던트한 로우가 위에 2개였죠.
자,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갖고 와 봅니다. 첫 번째 10이란 그대로 갖고 오고 마이너스 200은 그대로 써도 되지만 이 마이너스 200의 베이시스인 100을 쓰는 게 아무래도 계산적으로 쉽기 때문에 100으로 변환해서 갖고 옵니다. 우측에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200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뭐 400을 써도 상관없고 100, 뭐 이런 걸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개의 인디펜던트한 로우와 또 인디펜던트한 새로운 로우를 추가를 해줍니다. 자, 기존에는 이 위치에 이 100과 두 번째 로우와 디펜던트한 로우가 추가가 됐었는데 겹치지 않도록 새로운 하나를 만들어 주고요. 뭐 다른 걸 써도 상관없습니다. 오른쪽과 같이 012를 써도 상관없고 그 아래에 있는 것처럼 112를 써도 상관은 없어요. 인디펜던트한 새로운 로우를 추가를 해주면 되겠고 저는 가장 계산이 간단한 형태의 왼쪽에 있는 n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좀 더 계산을 더 나아갈 건데 위에서 보여줬듯이 x파는 n 곱하기 x이고요. 이제 이 n을 반대쪽으로 넘기면 x 이꼴 n의 인버스 곱하기 x바가 되겠고 이제 이거를 기존의 스테이트 베리어블 xr 이꼴 ax 플러스 bu에다가 대입을 해보면은 자, x 닷은 n의 인버스의 x파에 다시 되니까 좌변은 이렇게 우변도 그대로 다 대입을 해보면은 쉽게 구할 수 있고 y 이꼴 cx라는 식에 대해서도 똑같이 대입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들을 모두 정리를 하면 아래와 같은 x바 닷 이꼴 뭐 na 인버스 곱하기 x바 플러스 nbu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새로운 시스템 매트릭스로 좀 정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시스템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4개의 시스템 매트릭스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옵저버블한 시스템 매트릭스, 영행렬, 그리고 뭔가 코릴레이션 되어 있는 매트릭스, 언옵저버블한 시스템 매트릭스로 구분이 되고 인풋 매트릭스도 옵저버블, 언옵저버블, 아웃풋 매트릭스도 이제 이런 식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를 염두한 채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이제 우리가 이 A바, B바 등을 구하기 위한 n과 뭐 n의 인버스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계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 우리가 n을 정의를 했었고 n의 인버스는 뭐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이거에 의해서 a의 바가 n 곱하기 a 곱하기 n의 인버스였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똑같이 계산을 해주면 아래쪽과 같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옵저버블한 시스템 매트릭스, 언옵저버블한 시스템 매트릭스 등으로 구분이 가능한데 옵저버블한 시스템 매트릭스는 0, -2, -2, 0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언옵저버블한 시스템 매트릭스는 0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고 이제 이것들을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궁금한 거는 언옵저버블한 시스템 매트릭스, 즉 언옵저버블한 모드가 스테이블한지 안 한지가 궁금한 건데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언옵저버블한 모드가 0이고 이제 이거는 어심프토티컬리 스테이블 하진 않아요. 음수가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리아포노프의 센스에 의해서는 스테이블 하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복소평면을 한번 그려보면 우측의 그림과 같이 나타나고요. 자, 폴이 음수일 때는 어심토티컬리 스테이블 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0이 포함될 때는 리아포노프의 센스에 의해서 스테이블 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시스템은 스테이블 하다라는 게 결론이고 그래서 디텍터블 하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보면은 아래 노트를 같이 보면 만약에 언컨트롤러블 하거나 언옵저버블한 이러한 모드 시스템 매트릭스가 스테이블 할 때 이러한 시스템은 스테빌라이저블 하고 디텍터블 하다
그러니까 uncontrollable한 모드가 스테이블하면은 스테빌라이저블 하고 unobservable한 모드가 스테이블하면 디텍터블 하다라는 게 이 정의이고요. 또 만약에 unstable한 모드가 컨트롤러블 하다면 이 시스템은 스테빌라이저블 하게 됩니다. 또 언스테이블한 모드가 옵저버블 하다고 하면은 디텍터블 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성질을 잘 외워두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스템은 컨트롤러블하고 스테빌라이저블하고 언옵저버블 하지만 디텍터블 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넘어와서 2번 문제는 왼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전달함수를 주어주고 자, 이 전달함수에 대해서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컨트롤러블 카노니컬 폼으로 나타내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스테이트 피드백을 설계하는 건데 u equal k-kx라는 컨트롤 로우로 스테이트 피드백을 설계하는데 클로즈드 루프 폴이 s equal -6 불마 6j로 오게끔 해라 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스테이트 피드백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고 한 번만 알면은 굉장히 반복적인 형태밖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죠. 자, 오른쪽에 풀이로 넘어와서 먼저 왼쪽 그림에 있는 이 전달함수를 스테이트 스페이스로 만들 건데 이 전달함수는 u분의 y고 분자 분모를 계속 넘기다 보면은 y 더블 다 플러스 4y가 u의 다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스테이트 베리어블을 x, x닷의 트랜스포즈로 정의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 시스템, 이 전달 함수, 이 미분 방정식으로부터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만들어 보면은 아래에 보이는 것과 같은 시스템 매트릭스, 인풋 매트릭스, 아웃풋 매트릭스를 만들 수가 있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아웃풋 매트릭스가 1, 0이 아니라 0, 1이라는 것. 왜냐면은 u가 다시기 때문에. 뭐 이거 말고 다른 딱 한 가지의 더 형태가 하나 있는데 채점할 때 잘 저희가 고려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러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스테이트 스페이스에 대해서 스테이트 피드백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u equal -kx고 이제 이게 대문자 k는 소문자 k1과 k2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하나 정의로서 보여주면 되겠고요. 이제 이거를 기존의 스테이트 스페이스에 대입을 하면 x닷은 a-bk 곱하기 x가 된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이 가운데 a-bk라는 매트릭스의 아이겐 밸류 또는 폴을 얻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걸 얻기 위해서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구할 건데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은 이 시스템의 si-a 플러스 bk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되겠고요. 이 디터미넌트가 0이라는 것을 보이면 되겠습니다. 뭐 얘가 s여도 되고 s 대신에 람다 i를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디터미넌트를 구해보면은 자, s의 i니까 s00s 넣고 a 매트릭스 b 곱하기 k. 자, b 곱하기 k는 이거 구해보면 00 k1 k2가 되는 것은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구해보면은 아래와 같은 식으로 나타나고 이 디터미넌트를 모두 구해보면은 우측과 같은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으로부터 우리의 목표는 폴의 위치가 s equal -6 불마 6j로 가게끔 하는 것이었고 이제 이거를 쭉 풀어보면은 s제곱 플러스 12s 플러스 72가 0으로 된다. 그래서 위에서 구한 각 항들과 비교를 해보면 자, 이것도 비교가 가능하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K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손으로 푼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매틀랩을 이용해서 한번 검증을 해볼게요. 자, 매틀랩을 이용해서 검증을 한번 해볼 건데 왼쪽에 코드를 짠 걸 한번 같이 보면은 먼저 항상 쓰는 clear, close, clc가 있겠고요.
자, 우리의 전달 함수를 정의를 할 건데 이 전달 함수를 문제 있는 그대로 작성을 하고 여기에서 분자 분모의 각 개수를 뽑아내서 tf2ss라는 식으로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은 fghj가 얻어지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 뭐 나는 이게 싫다, 나는 내가 손으로 풀겠다 해가지고 abcd를 그냥 다이렉트로 쓴 다음에 ss라는 함수를 통해서 그냥 자기가 구한 것을, 손으로 구한 것을 바로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폴의 위치가 -6 플러스 6의 i, 그리고 -6의 i이기 때문에 폴의 위치를 정의한 다음에 이 plac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k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맨 앞에는 시스템 매트릭스, 그 다음엔 인풋 매트릭스, 마지막에는 폴의 로케이션을 해서 구하면 이 k값이 나오게 되고요. 자, 아까 위에서 구한 형태로부터 만약에 place를 한다고 하면은 여기가 f, 여기를 g라고 했을 때, 자,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의 계산 결과가 맞는지 틀리는지 매틀랩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간략하게 보여줬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으로 해봐도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갈게요. 3번으로 넘어가서 3번 문제도 비슷한 문제였는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또 시스템 매트릭스와 인풋 매트릭스, 아웃풋 매트릭스로 정의된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주어줬고, 이제 여기에서 피드백이 u -kx, u -ky에 대해서 한번 구해봐라 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는 스테이트 피드백이고 두 번째는 아웃풋 피드백인데 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같이 보죠. 자, 그럼 오른쪽 풀이로 넘어와서 똑같이 풀어보면 되겠죠. 자, 시스템 매트릭스, 인풋 매트릭스, 아웃풋 매트릭스가 있고 스테이트 피드백을 -kx로 정의했을 때 이젠 외울 수 있겠죠?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 디터미넌트의 si-a 플러스 bk가 0이다 해서 계속 구해보면은 맨 아래 여기에 보이는 이 식과 같이 나옵니다. 네, 이거는 그냥 풀어보면 되겠고요. 풀어보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1번의 계산 결과가 끝나고요. 2번으로 넘어와 보면은 2번은 u가 -kx가 아니라 -ky이다. 자, y는 cx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대입해 보면은 -k에 c 곱하기 x가 되겠고, 이런 식으로까지 변형이 가능하겠죠. 자, u -kx를 구했으니까 똑같이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구하면은 맨 아래에 식과 같이 정의가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두 번째 문제는 k가 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좀 더 깔끔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간단하게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계산만 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서 블록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이 둘의 차이를 한번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래쪽에 이 노트를 한번 보도록 하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봤던 스테이트 피드백 같은 경우는 중간에 x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u가 정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러한 시스템은 우리가 지금까지 자동 제어에서 봤던 어떠한 특정한 디자이어드 y 값을 레퍼런스를 쫓아가는 그러한 형식이 아닌 것 같아서 좀 헷갈려 할 수도 있는데, 레퍼런스가 0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r-kx에서 u가 r-kx인데 r이 0이기 때문에 u가 -kx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와 반대로 오른쪽을 보면은 y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k 값이 만들어지고 r이 0일 때 u가 정의되는 이러한 시스템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게 아웃풋 피드백입니다. 이게 PD 컨트롤과 굉장히 비슷한, 사실 같다고 볼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인데, 그리고 이렇게 r이 0으로 가는, 즉
피드백을 통해서 아웃풋을 0으로 만드는 그러한 문제를 레귤러라이제이션 문제라고 합니다. 이제 이건 뒤에 계속 우리가 배울 뭐 LQR이나 그러한 문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형태이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의 블록 다이어그램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4번으로 넘어가죠. 자, 4번도 똑같이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주어주고 이 시스템의 컨트롤러를 설계해라 대신에 댐핑 코에피션트를 제타가 0.707로 오게끔 해라 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똑같이 반복 학습에 의해서 똑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스테이트 스페이스에서 시스템 매트릭스, 인풋 매트릭스, 아웃풋 매트릭스를 정의를 해주고 U가 마이너스 KX라는 것으로부터 SI-A 플러스 BK의 디터미넌트를 구하고요. 그렇게 해서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얻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댐핑 코에피션트가 0.707이 되게끔 이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만들어 달라고 했죠. 자, 우리 오랜만에 자동 제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떤 루트로코스가 있다고 할 때, 근궤적이 있다고 할 때 이러한 근이 제타가 0.707로 되게 하는 제타를 구하려면 자, 여기 세타라는 것을 정의를 했을 때 이 사인 세타는 제타와 같고 그래서 세타가 45도가 됩니다. 자, 제타가 45도가 됐기 때문에 이 근의 위치에서 X축을 A라고 하면 Y축은 A의 I가 되겠죠. 왜냐하면 똑같이 크기가 A랑 A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S 이꼴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A의 I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근 궤적으로부터 똑같이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구하면은 S제곱 플러스 2A의 여기 S가 빠졌네요. S 플러스 2A의 제곱이 된다. 자, 그래서 이 식과 위에서 구한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비교를 해보면 K 값을 쉽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굉장히 쉽게 또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시스템이 세컨드 올더 시스템이에요. 2차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S제곱 플러스 2제타 WN S WN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여기서 WN은 내추럴 프리퀀시고요. 이거 아마 진동학 시간에 배웠겠죠? 자, 그래서 이 식과 우리가 아까 위에서 구했던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비교를 해보면 또 K를 쉽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 하지만 여기 노트에 쓴 이 방법은 2차 시스템이 아니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위에 이 사인 세타를 이용한 방법으로 구하는 법을 익혀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 보죠. 5번입니다. 5번 문제를 보면은 여기는 스테이트 스페이스 형태는 보여주지 않고 시스템 매트릭스, 인풋 매트릭스, 아웃풋 매트릭스만 정의를 한 상태로 여기에서 스테이트 피드백을 한다고 써 있어요. 자, 먼저 옵저버빌리티를 판별하라는 문제가 맨 처음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옵저버빌리티를 한번 판별을 해보도록 하죠. 자, 풀이를 같이 보면 먼저 옵저버빌리티 매트릭스를 구할 건데 우리가 스테이트 베리어블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2개의 항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구해보면은 1, 2, 0, 1이 나오고 이거의 랭크를 구해보면은 2가 나옵니다. 왜냐면 딱 봐도 인디펜던트 하죠. 그래서 이 시스템은 옵저버블 하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K를 2라고 K2라고 했을 때 이 시스템이 unobservable 하는지 그러니까 unobservable 하게끔 만드는 K2를 찾아라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제가 친절하게 힌트도 줬어요. K2를 구하는데 이 클러스터 시스템이 옵저버블 하지 않아라. 또는 A-BK, C의 옵저버빌리티 매트릭스를 판별해라 라는 그런 힌트를 줬습니다. 자, 같이 보면은 먼저 K가 1의 K2이기 때문에 이거를 U equal 마이너스 KX를 구해서 기존의 스테이트 스페이스에 대입을 하고 그러면은 X equal 마이너스 A-BK의 X가 되고 A-BK가 오른쪽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옵저버빌리티 매트릭스 C 곱하기 C 곱하기 A-BK를 구하면 오른쪽과 같이 1, 2,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K2라는 답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옵저버블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옵저버빌리티 매트릭스의 랭크가 2보다만 작으면 되겠죠. 자, 보면은 첫 번째 컬럼에서 첫 번째 로우에 이 1,1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두 번째 로우에 첫 번째 컬럼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로우, 이제 이 첫 번째 로우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두 번째 로우가 된다 라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2가 1-K2가 되면 되기 때문에 K2가 3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면은 그 다음 문제 해답이 좀 긴데 문제가 오픈룹 트랜스포 펑션과 클로즈드룹 트랜스포 펑션, 이제 이 B에서 구한 트랜스포 펑션이에요. 이제 이 둘을 비교했을 때 이 B에서 우리가 이 B를 옵저버블 하지 않게 만들었잖아요. 이제 그 이유가 뭔지를 보여라 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왜 언옵저버블 하게 되었느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면은 먼저 오픈룹 트랜스포 펑션을 한번 구해봐야겠죠. 오픈룹 트랜스포 펑션은 C 곱하기 Si-A의 인버스 곱하기 B입니다. 이제 이건 우리가 중간고사 때 했던 방법이고요. 이제 이걸 똑같이 대입을 해보면 C가 1,2, B가 1,0이고 가운데 시스템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곱해보면 되는데 이 가운데 항의 인버스를 구하면은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다 구하면은 이제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고요. 이제 이거 보면은 따로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 없다. 그래서 시스템 매트릭스가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의 최고차항이 2차이기 때문에 시스템 매트릭스의 디멘전도 2차고 랭크도 2가 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전달함수로부터 알 수가 있어요. 이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의 차수로부터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클로즈드 룹 트랜스포 펑션을 한번 구해봅시다. 아까 B에서 구한 게 K가 1,3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요. 여기서부터 클로즈드 룹 시스템의 트랜스포 펑션을 구하면 똑같이 C하고 B가 양 끝에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가운데가 Si-A가 아니라 Si-A 플러스 BK의 인버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이는 식에 따라서 쭉쭉쭉쭉쭉 풀어보면은 방금 표시한 이 부분에 있는 전달함수가 나타나게 되고 이 전달함수는 인수분해가 가능한 형태가 돼요. 그래서 즉 마지막으로 S 플러스 1분의 1이 됩니다. 자, 이 인수분해를 조금 더 있어 보이게 말하면 폴 제로 캔슬레이션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 폴 제로 캔슬레이션에 의해서 랭크가 2에서 1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옵저버빌리티의 이유가 폴 제로 캔슬레이션이다 라고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넘어가 보죠. 자, 벌써 풀이부터 뭔가 굉장히 긴 게 있는데 6번을 보면은 6번 문제는 어떤 전달함수를 주어줬을 때 이 전달함수의 옵저버빌리티 카노니컬 폼의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구하고 이게 컨트롤러블 한지 보고 뭐 그런 문제입니다. 자, 오른쪽에 제가 파란색으로 노트 표시를 한 것은 옵저버블 카노니컬 폼을 구하는
과정을 좀 나타내 봤어요. 자, 첫 번째 식과 두 번째의 전달함 수와 이 두 개는 같은 식이고요. 자, 이와 같이 표현된 식이 있을 때 아래에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과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은 x1은 y라고 일단 첫 번째로 정의를 해두고요. 이 상태에서 맨 위에서부터 보면은 x3의 닷은 오른쪽의 식과 같이 정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y의 여기가 이제 세제곱인 3개의 미분인데 3차 미분 항을 좌변과 같이 나타내고 우변은 미분을 넣기 어려운 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3, 2, 1를 스쳐 지나가게 되면은 3개의 식이 나타나게 되고 이 3개의 식으로부터 옵저버블 카노니컬 폼을 만들게 됩니다. 뭐 사실 이 위에 과정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이 마지막에 있는 스테이트 스페이스 형태만 외우면 옵저버블 카노니컬 폼을 만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식으로부터 우리의 전달 함수의 개수들을 대입을 하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A, B, C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자, 이건 한번 해보면 되겠고요. 한번 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자, 이렇게 해서 A번을 해결을 했고, B번을 보면은 이러한 옵저버블 카노니컬 폼이 컨트롤러블 하냐라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해보면 되겠죠. 자, 2차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컨트롤러빌리티 매트릭스의 항도 2개다. 구해보면 인디펜던트한 로가 나타나기 때문에 랭크가 이고 컨트롤러블 하구나. 여기서 또 하나 우리 아까 문제 다시 보면은 컨트롤러블 하기 때문에 스테빌라이저블 스테빌라이저블도 만족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C로 넘어가 보면은 C 보면은 이제 또 반복입니다. 클로스드 룹 시스템의 폴이 마이너스 3뿔마 3j에 있을 때 k를 구해라 라는 그런 문제이고, 자, 반복학습이죠. si-a 플러스 bk의 디터미넌트가 0인 것을 구하자. 여기에서 u가 마이너스 kx이고 대문자 k는 k1과 k2로 구성되어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자, 디터미넌트를 구해가지고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구해봅니다. 자, 폴의 로케이션이 마이너스 3뿔마 3j이기 때문에 이거로부터 s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두 개의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비교를 하면 k1이 3, k2가 3분의 2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C를 해결하게 되고, 자, D를 보면은 아까 C에서 구한 클로스드 룹 시스템이 옵저버블 하냐고 물어봤어요. 또 반복학습이죠. 자, C0에 A-BK를 곱한 것의 옵저버빌리티 매트릭스를 구해보면은 먼저 A-BK는 아래 주황색으로 구한 것처럼 0,1-18에 마이너스 6이고, 이제 이거를 계산을 다 해보면 1,0,0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오네요. 랭크가 2고 옵저버블 하다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를 보면은, 자, 이 마지막 문제는 이제 스테이트 옵저버를 구하는 문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스테이트 옵저버를 구할 건데, 이 스테이트 옵저버의 에스티메이터 폴이 마이너스 5뿔마 5j에 있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스테이트 옵저버의 정의를 보면은 x 햇에 다시, 자, 여기서 x 햇, 뭔가 햇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estimated value를 말하고요. 어떤 추정값을 말합니다. 예측된 추정된 그런 값이고요. x 햇에 다시
AX의 hat BU 플러스 L 곱하기 Y 마이너스 Y 햇이다. 그리고 Y의 햇이 C 곱하기 X의 햇이다. 라는 것이 스테이트 옵저버의 스테이트 스페이스 형태고요. 여기에서 이 아래에 있는 항을 위에 있는 Y 햇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X 햇에 다시 A-LC의 X의 햇 그리고 GU, LY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A-LC의 이 시스템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가 S가 마이너스 풀마 5i로 가라는 문제였고요. 자, 아이겐밸류를 구하는 거니까 Si-A 플러스 LC의 디터미넌트를 구하게 되면 아래 쭉 과정을 거쳐서 지금 여기가 플러스이고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시스템의 폴이 이런 식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또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이 둘을 비교를 해보면 L1이 10이고 L2가 59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면은 스테이트 피드백의 개인을 구하는 거나 스테이트 옵저버의 개인을 구하는 거나 계속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이게 3x3로 문제가 나온다면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텐데 한번 연습은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노트할 게 있는데 스테이트 피드백, 이제 피드백 컨트롤러의 개인은 이렇게 가로의 줄, 하나의 행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로우로 이루어진 형태이고 옵저버의 개인은 하나의 컬럼, 이렇게 세로 줄로 이루어진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거를 꼭 알고 있기 바랍니다. 혹시나 답에 누가 이런 식으로 썼다 라고 하면 만약에 제가 채점을 한다 그러면 전 점수를 주지 않을 거예요. 물론 과제에서는 이제 감안을 해서 주겠지만 시험에서 이렇게 쓰는 일이 없길 바라고요. 만약에 가로로 이렇게 쭉 쓴 다음에 트랜스포즈를 쓴다. 이거는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잘 알고 있기 바랍니다. 또 이걸 알아야 매틀랩에서도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알고 있길 바라고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6번까지는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것만 배워서 다들 이게 실제 제어에는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모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 시스템에서 어떤 식으로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표현되고 이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문제를 냈고요. 여기에 영어로만 이렇게 써놨는데 매틀랩을 쓰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소스 코드는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해보라는 그런 의미에서 했고요. 아무래도 손으로 풀기 좀 번거로운 것들이 많아서 이렇게 썼는데 뭐 계산기로 잘 계산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잘 보면은 자, 헬리콥터가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데 이 앞뒤로 움직이는데 제어에 사용되는 변수가 3개가 있다고 해요. 먼저 피치 레이트. 피치라고 하면은 우리가 앞뒤로 움직이는 그 각도를 말하고요. 뭐 그 외에 뭐 몇 가지 이렇게 조건들을 좀 내줬습니다. 헬리콥터 기울어지는 걸 이용해서 앞뒤로 움직이는 거를 스테이트 스페이스로 나타낸 건데 이제 이러한 시스템에서 오픈룹 폴의 로케이션, 컨트롤러블 한지, 피드백 게인을 구해봐라, 스테이트 에스티메이터를 구해봐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더 추가를 했는데 스테이트 에스티메이터를 구하려면은 C, 아웃풋 매트릭스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y 이꼴 u다 라는 조건을 하나 넣어줬습니다. 오른쪽에 풀이와 같이 C는 00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각각의 답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니까 알고 있으면 되겠고 저는 이제 매틀랩을 쓰라고 좀 강력하게 권고를 했기 때문에 매틀랩을 이용해서 어떻게 푸는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드는 이렇게 쫙 짜놨으니까
따로 이렇게 올리진 않을 거라서 여러분이 화면을 보고 잘 따라 해보면 좋겠어요. 자, 먼저 스테이트 스페이스 정의를 할 건데 우리 문제에 있던 그대로 쭉 써주면 되겠습니다. A와 B와 C 그리고 D는 없지만 D까지 정의를 해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쭉 만들어 놓고 이 시스템의 포를 구하라고 했어요. 뭐 A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를 구해도 상관없고 이런 식으로 전달함수로 넘어가서 포를 구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한번 쭉 실행을 해보면 이 시스템의 폴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스템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를 구하면은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A번의 문제를 풀었고, 자, B번 컨트롤러빌리티를 봐달라. 컨트롤러빌리티를 보는 아주 쉬운 함수가 ctrb라는 함수가 있고요. 여기에 시스템 매트릭스와 인풋 매트릭스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걸 넣어주면은 컨트롤러빌리티 매트릭스가 나오는데 이거의 랭크를 구하면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에 써놓은 것은 이 컨트롤러빌리티 매트릭스의 랭크와 시스템 매트릭스의 디멘전이 같은지를 찾아보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써보면은 1이다, 맞다, yes라는 답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컨트롤러블 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 피드백을 설계를 할 건데 이 클로즈드 룹 시스템의 폴이 -2하고 -1 뿔마 i로 정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plac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시스템 매트릭스, 인풋 매트릭스, 폴의 위치를 넣으면은 다음과 같이 아주 쉽게 k 값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테이트 옵저버를 설계를 할 건데 -8이고 이제 클로즈드 룹 시스템의 폴이 -8 그리고 -4 뿔마 4 곱하기 루트 3 SQRT 3은 루트 3이에요. 루트 3 곱하기 i로 되어 있고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가 붙은 형태여서 여기에 플레이스를 또 쓰면 되는데 아까 이 스테이트 피드백과 행열이 반대이죠. 트랜스포즈 되어 있기 때문에 A의 트랜스포즈, C의 트랜스포즈, 그리고 P를 넣어주면 L 값이 나오게 됩니다. L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매트릭스가 지금 로우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의 컬럼으로 나타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L 값도 구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이 코드를 따라하면은 굉장히 수많은 스테이트 피드백과 스테이트 옵저버 문제를 다 검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제 5번의 모든 내용을 다 한꺼번에 봤는데 굉장히 빠르게 넘어갔어요. 실제로 여기 있는 문제들이 좀 대부분 반복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너무 쉬운 기본 문제만 풀었다라고 생각하면은 교재나 아니면 인터넷에 뭐 스테이트 피드백, 이그젬플 이런 식으로 치면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나오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쓴 이러한 형태의 K값과 L값을 구해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것도 되게 재밌는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혹시나 그런 거에 어려움을 느끼면 댓글을 써주거나 뭐 사이버 캔버스에 의견을 달아주면 그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또 한 번의 수업 대체로 나갈 수 있으니까 필요하면 의견을 달아주길 부탁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질문이 있으면 또 피드백 주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